낙원과 잔해 이외 참가자들이 저택에 있었군요. 김경란, 서출구, 이면서 등 서바이벌 경력자들도 몇 명 보입니다. 섭외 과정에서 의도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 타 서바이벌 게임에서 심한 대립각으로 현관이 형성된 참가자들이 있습니다. 낙원의 홍진호와 주원규는 더타임 호텔에서, 저택의 서출구와 이면서는 입주쟁 탈전 펜트하우스에서 강하게 대립했습니다. 이런 서바이벌 유니버스 덕에 소소한 재미가 추가되겠군요. 잠재적인 적이라는 페널티가 될 수 있겠으나 반대로 자신에게 위험하기에 더욱 동맹을 맺으려 들 수도 있겠군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탈락 후보 투표 들어가 버립니다. 날씨 스몰토크 따위밖에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한다면 강자 혹은 나와 맞지 않는 참가자가 타깃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이럴 땐 서바이벌 무경력의 무색무취인 참가자가 월등히 유리해 보입니다. 변수가 워낙 많은 게임이기에 각자 자신에게 투표해보자는 서출구의 제안은 이탈표가 없다면 해볼 만한 시도로 보이긴 합니다. 아무리 B게임이라도 카메라 덕에 시작부터 통수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더군다나 트릭이 없다면 다음 투표로 서출구를 몰 수 있는 명분까지 생겼군요. 서출구의 제안에 이면서 충주맨 스티브에는 탐탁지 않습니다. 허나 강하게 반대할 시 자신이 통수 맞을 위험이 있기에 우선 묵념할 수밖에 없겠군요. 하지만 트릭은 없었습니다. 반포기한 듯한 서출구를 시작으로 재투표에 들어갔고 그 결과 예상외로 김영광이 첫 번째 탈락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분위기 미묘할 때 화장실 가면 뒷담 폭격당하는 게 국룰인데 하필 좋지 않은 타이밍에 투표하러 가다 탈락 후보로 몰렸군요. 김영광에게 좌표 찍은 것은 김경란입니다. 서출구의 헛발질에도 다수가 선뜻 투표하러 가지 않고 판이 미묘하게 흘러갔기에 이 상황에 혐젤가시란 위협적인 페르소나를 가진 김경란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을지도 모르겠군요. 더구나 정치질을 싫어할 듯한 김영광은 자신과 맞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군요. 김경란은 강자 혹은 비호감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닌 게임을 모를 것 같은 약자를 뽑아야 한다는 프레임을 짰습니다. 강자 플러스 비호감의 서바이벌 경력자 혐젤갓이 아닌 개말못 서바이벌 신인을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김경란의 너치는 다수의 마음을 움직여 김영광을 투표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영광은 데스매치 상대로 이면서를 선택했습니다. 이면서는 집밥처럼 보여서 선택당했다고 하는데 순간 판단력과 심리전을 요구하는 게임임을 알았음에도 변호사인 이면서를 선택한 건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군요. 말없이 드러눕는 이면서의 모습이 스트롱맨 김영광에겐 거슬려 보였을 수도 있고 아파 보이는 환자 이면서를 스윗맨 김영광이 빨리 귀가시켜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 와중에 제 관상이 문제인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터뷰 장면 이후 충주맨 형님이 나오셨군요. 어쨌든 1화에서 나온 것처럼 김영광은 이면서와 같은 팀이 돼 2대2 데스매치를 치릅니다. 김영광과 조력자 이면서 대 홍진호와 조력자 최혜선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이 규칙은 조력자의 의도적인 트롤 행위가 가능하겠군요. 어차피 저도 탈락하지 않는 상황에 본인을 지목한 데스매치 상대를 굳이 도와줄 이유가 없죠. 만약 상대편이 강자라면 의도적인 자폭으로 호감을 사고 향후 동맹을 맺을 수 있겠군요. 데스매치 종목은 스위치 포커입니다. 참고로 홍진호는 포커대회 우승 경력 있는 프로 포커 플레이어입니다. 제작진이 P게임 흥행을 위해 스위치 포커로 선정하고 홍진호에게 힘 실어주는 게 아닐까 싶군요. 김영광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P게임은 매우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게임이기에 어쩔 수 없겠군요. 게임 초반은 좋은 패 덕분에 김영광과 이면서가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김영광의 포커 페이스와 이면서의 머리가 괜찮은 시너지를 발휘했죠. 홍진호는 3라운드에 같은 팀 최혜선의 칩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어차피 1등이 중요하기에 팀의 칩은 언젠가 가져와야 합니다. 타이밍 놓쳐서 못 가져오는 리스크를 피하고 초반에 빨리 가져오는 전략을 취했군요. 다만 최혜선은 칩이 적어 사실상 폴드밖에 못하는 상황이 됐기에 홍진호가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줄어버렸습니다. 중반부터는 김영광과 이면서의 작전이
홍진호에게 조금씩 간파당했고 결국 승부가 걸린 5라운드에서 패가 좋지 않았던 김영광과 이면서가 밀려 결국 패했습니다. 어쩌면 정석적인 방법이나 1차원적인 페이크는 프로 포커 플레이어 홍진호에게 전부 간파당할 위험이 있기에 굉장히 특이하고 불규칙한 패턴으로 플레이했다면 오히려 승률을 높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군요. 어쨌든 습격의 날 근활약할 김영광이 탈락해버렸습니다. PE게임2에서 도파민 난사해준 하승진의 감동을 재현해줄 거라 기대했는데 아쉽군요. 이제 숙소에 돌아가 샤워하고 프링글스 뜯어먹을 줄 알았던 참가자들은 지하 잔해에서 플레이하는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반전 안 나오나 하던 타이밍에 또 한번 뒤집어주는군요. 홍진호는 스파이 활동을 위해 낙원에 가고 이면서와 최혜선이 잔해에 남았습니다. 왠지 잔해에선 온실속 화초 같은 참가자가 개고생하다 기안84 느낌으로 완벽 적응하는 모습을 보고 싶군요. 아쉽게도 이면서 최혜선의 잔해 케미는 없어 보입니다. 이성과 논리의 집합체인 이면서는 방송각을 위해 뻘짓하기보다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며 습격 준비에 치중할 듯합니다. 더군다나 유부남이기에 최혜선과의 솔로 지옥 감성도 뽑아낼 수 없습니다. 최혜선이 뜬금없이 플러팅을 날리는군요. 자세와 얼굴 각도도 훌륭합니다. 하루 종일 냉혹한 서바이벌에 지쳐버려 자그마한 걱정과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 아닐까 싶군요. 그나저나 습격의 날을 준비하는 자네의 벽엔 그래피티가 많습니다. 무언가 숨겨놓는 것을 좋아하는 제작진이기에 그래피티를 해석한다면 게임에 유리한 힌트나 PE게임 주제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상 PE게임3 이와 헛소리 뷰였습니다.